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난 2015년 전세 대출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전세 대폭등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한 달 사이에 전세도 1억 이상 올랐고 월세도 5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텐데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자, 먼저 관련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값 전주 대비 0.32%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사 자체를 미루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상황 어느 정도 심각한지 조금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일주일 만에 0.32%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한 6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0.32%가 올랐다. 1년에 52주 곱하게 되면 15% 오른 겁니다. 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승률이냐?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예. 야, 주로 강남 지역 비싼 아파트값 오르는 게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상승률 1위는 성동구입니다. 네네. 일주일 만에 0.64%가 올랐고요. 2위가 바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가 0.5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만 오른 게 아니라 외곽도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지금 상반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4.11%가 올랐는데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5배, 5.6배. 빠른 속도인데요. 네네. 전세값 급등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5월 9일 디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되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렇겠죠. 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물이 줄었느냐. 1년 전과 올해 초와 비교하게 되면 17%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물이 줄어서 네. 지금 수천 세대 단지 아마 전세 보러 계약하러 가시면 매물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전세난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는데 이 불똥 지금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서울 전세난에 따른 수요 인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최근 인천의 송도, 청라 여기 집도 안 보고 이 계약금부터 거는 이 노룩 계약까지 등장했다고 그래요. 서울 전세값 상승 결국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 하고 있는데 요 사실을 요 팩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노룩 계약이라는 건 네네. 보지 않고 계약한다는 겁니다. 물건 있으면 그냥 바로 돈 내고 산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5만 계약으로. 원짜리 수박 살 때도 네네. 꼭지 보고 줄 선명하냐 보고 배꼽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6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보지 않고 지금 직장인들 경우에는 주중에 가기 어렵잖아요. 네. 미리 중개인한테 매물 나오면 먼저 선점해 주세요. 계약금 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2020년 기억하실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전셋집 보기 위해서 줄 섰어요. 대기줄. 네. 그리고 순서 들어가서 전셋값은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로 보신 분들 가운데 뽑기로 이제 이 계약을 체결했던 경우가 화제가 됐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재현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실 전세난은 수요 억제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우리 누누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사실 아파트 전세는 거의 없어요. 아하. 왜냐? 신규 아파트는 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받아 사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새 아파트 지어서 입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5년 내지 7년 걸리고요. 그러면 이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비아파트 부분이에요. 근데 전세 사기난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굉장히 꺼립니다. 네. 꺼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이 아니라 예. 실수요자들이 모이는 곳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렇죠. 서울 지역 대학가나 역세권 원룸의 평균 월세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좀 읊어주시고 어떻게 이거를 바꿔야 하는지 또 방향 같은 것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요.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을 통해서요.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정부의 정책, 이거 뭐가 문제인지를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실제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집값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집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매물로 나온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렇게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또 대출을 조여놨기 때문에 그 집을 살 때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내가 편안한 곳에 가급적이면 집을 산 집에 살고 그게 안 되면 전셋집, 예. 월세집이라도 살고 싶은데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현재 불일치 상태를 정부는 이걸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를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 전세로 집이 없는 분은 사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부담이 적어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시민의 욕구를 이걸 글쎄 어떤 뭐 가치 판단 갖고 따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난이 가장 불거진 큰 이유는 뭐 임대주택 등 공급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이 민간 시장에 전세 물량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건 투기 수요라 그래서 아예 옥죄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념적 접근이나 이게 아니고 네네.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네. 대책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성치훈 부회장께 좀 그 얘기 성치훈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게 지금 이러한 지적들이 있고 현상도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안 이제 7월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향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보유세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아마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 인상 부분이 담길 걸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 관련돼서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이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도 알고 있고 예. 저희 정부 여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이 세제, 뭐 금융, 공급 관련된 종합 대책이 7월에 그 개편안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